지우팡은 여성 손님들 손톱을 관리해주는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까다로운 손님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제가 이 색으로 칠해달라고 했어요? 라이트 핑크 레이 다크 펄로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셨던가요?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우팡은 고개를 굽신거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팡은 중국 사천성 난충시 왕푸진에 위치한 대형 쇼핑센터 안에 조그만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터라 단골 손님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렇게 예쁜데 왜 시집을 안 가요? 눈이 높으신가 보다. 우팡은 수줍어하며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사실 우팡이 웃으며 손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긴 했지만 우팡에게는 웃지 못할 결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었습니다. 바람핀 남편과 잘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지만 한 번 식어버린 사랑은 다시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살짜리 딸아이와 조그만 임대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멋진 남자는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에요. 저 사실 애엄마예요. 활짝 웃으며 즐겁게 대화하던 손님은 갑자기 머쓱한 표정으로 그러셨구나. 언니,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실수했네요. 우팡은 손님을 배려해주는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벌써 33인데 젊어 보이나 보죠. 언니가 워낙 옷도 젊게 입고 다니시고 동안이셔서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우팡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은 남편의 빈자리가 커 보였고 딸아이와 아무리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해보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팡의 핸드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애야, 잘 지내지?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 친구는 이혼 후 잘 지내고 있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외롭지는 않은지 친구들이 우팡이 이혼한 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우팡이 이혼할 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중학교 동창회하거든. 애들이 너 그렇게 되고 나서 한번 보자고 했어. 너 꼭 데리고 나오래. 그리고 또 아니, 쓸만한 놈 남아있었지. 우팡은 미애의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쓸만한 놈?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아니야. 무슨 내 주제에. 2018년 10월 우팡은 네일숍 문을 닫고 고향에서 동창들이 모인다는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설레임 반, 덤덤한 반으로 약속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북적거리는 식당은 동창생들로 가득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얼굴이 많이 변해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야, 너 그 우팡이 아니야? 너는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냐? 엄청 예뻐졌네. 기집애. 어려서도 예쁘더니 커서도 예쁘다 얘. 친구들은 10년여의 시간 만에 만난 터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얘야. 안 올 것처럼 하더니 왔구나, 얘. 너 때문에 문 닫고 왔어. 우팡이 친구들과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멀리에서 지켜보던 추지양이 다가왔습니다. 너 우팡 아냐? 이야, 너 완전 예뻐졌구나. 그동안 잘 지냈어? 난 그냥 그래. 미애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그럼 나는 이만. 친구 미애가 자리를 피해주자 두 사람의 대화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애하고 혼자 사는 거야? 내일 잡도 혼자 하고? 힘들겠다. 그런데 너는 결혼했어? 그게 아직 못했어. 두 사람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시간 날 때마다 문자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지양은 정말 자상했습니다. 점심은 먹었는지, 식사 후 커피는 마셨는지, 무뚝뚝하고 본인밖에 모르던 전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2019년 2월, 우팡은 약 2개월 정도 지양과 문자도 주고받고 대화를 해보니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팡은 지양에게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아무리 딸하고 지낸다고 해도 남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크지. 아니야. 그냥 딸하고 지낼만 해. 지양은 마침 사천성 쪽으로 직장을 구할 일이 있어 그쪽으로 가면 연락을 한번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도시에서 지내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럼 일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리고 올 때 샴페인도 하나 부탁해. 그렇게 우팡과 지양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올해 8살 된 딸이 있었는데 지펑을 잘 따르고 말을 잘 들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한 침대에서 생활하며 육체적인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자기야, 혹시 100만 원만 있어? 내가 오늘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 출근하는 길에 찾아서 바로 연락 줄게. 우팡은 그 이후로도 작게는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여러 차례 지양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친구 미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 글쎄요, 우리 동창놈 중에 뭐냐, 열받아서 열받아서 생각 안 나네. 맞다, 지양이라는 애 있지. 야, 걔 장난 아니다. 우팡은 열변을 토하고 있는 친구 미애의 문자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양이 왜? 우팡은 미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양이 무슨 일 있어? 미애는 격한 말투로 그거 완전 사기꾼 놈이야. 도박에 미쳐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돈 구하고 다니나 봐. 돈도 한두 푼도 아니래. 막 수백만 원씩 빚졌대. 지 부인한테도 쫓겨났다나 봐. 그러면서 그 미친놈이 총각 행세하고 다니다는 거 있지? 우팡은 미애에게 전화를 한 후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축 처진 우팡 어깨 너머 미애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한쪽 귀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미친년인지 몰라도 그놈하고 엮이면 완전 개고생하고 발자 완전 망가지는 거지. 우팡은 미애와의 전화 통화를 마치고 그동안 지양이 빌려갔던 돈을 생각해봤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에 미쳐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퍼주다 보니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활짝 웃고 어떤 날은 딸에게 소리 지르며 화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도박장에서 돈을 땄을 때와 잃었을 때의 중독 증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팡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팡은 거실 소파에 있는 지향 앞에 다가갔습니다. 저기 자기야, 어렵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지향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어떨까 해서. 뭐? 농담이지? 아니,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무슨 말이야? 우팡은 지향에게 그동안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자상했던 지향은 우팡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알고 그냥 야, 내가 네 장난감이야? 침대에서 실컷 가지고 놀다가 질리니까 이제 버리는 거야? 우팡은 지향이 무서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헤어져 줄 테니까 500만 원만 내놔. 깨끗이 정리해 줄게. 우팡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돈을 주고서라도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팡은 지향에게 우선 준비된 돈부터 받아주라며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지향은 다시 우팡을 찾아와 폭행했습니다. 우팡은 참다 못해 경찰을 불러 순간을 모면했고 여러 번 이런 순간이 직면하자 경찰은 지향을 경찰서 구치소에 구금하는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2020년 6월 1일 오후 지향은 우팡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팡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비참한 꼴을 다 당하고 본인을 무시하며 감히 헤어지자는 말을 한 우팡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팡의 집 한층 위 계단에 숨어있던 지향은 쪼그려 앉아 목이 빠지게 아래층 복도불이 켜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녁 10시가 되면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가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시가 다가오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복사해둔 우팡의 집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연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엘리베이터 멈춰서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향은 숨소리가 흘러내려갈까 숨을 참아봤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 틈 사이로 아래층 불빛 사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우팡과 딸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팡은 딸과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우팡은 피곤했던 터라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팡의 방에 아주 미세하게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팡은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방문을 아주 조금씩 열고 들어오던 지향은 천천히 우팡이 잠들어 있는 침대 위에 올라탔습니다. 누구? 지향은 두 손으로 칼을 맞잡고
천정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56번. 침대 바닥이 뚫어질 때까지 깊숙이 찔렀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구멍이 뚫려 방바닥으로 피가 흘러내려갔습니다. 나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지. 네가 뭔데 나를 멈추라 말아야. 재앙은 모든 일을 마치고 침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침대 반대쪽에 우팡의 딸이 가슴에 다리를 끌어당기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모든 광경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듯했습니다. 지양은 칼자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3일 뒤 외진 모텔방에 숨어있던 지양은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지양은 검거된 후 순순히 본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법정은 이번 재판으로 한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사건 당일 우팡이 지양에게 칼을 휘둘러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정당방어를 하다가 그녀를 살해하게 되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팡이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가지고 저를 살해하려고 휘둘렀어요. 힘도 없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기는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휘두른 칼을 빼앗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사천성 지방법원은 지양의 정당방어를 인정하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가족에게 76만 유엔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우팡의 부모는 이 기가 막힌 판결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사천성 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